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범죄 골든아워 늦출 수 없다. 이 제목으로 제가 서울 파이낸스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최근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의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사건, 그 다음에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누어준 사건, 전 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 등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화됨에 따라 저 역시도 마약 사건으로 영장 실시 심사를 참여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영장 실시 심사가 굉장히 많이 잡혀가지고 제가 뭐 주말에 토요일, 특히나 토요일 날에 영장 실시 심사 많이 잡히는데 토요일 날 거의 매주 영장 실시 심사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 사건이 정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 사건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자 마약 수사 및 중독자 치료 등에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찾을 수 있을지 이것만 가지고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한번 유통되면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책과 연락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송금하며 던지기 수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근절이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는 크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와 투약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에 각 범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를 흡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제조, 매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소지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범죄 가중법은 수출 위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세게 규정되어 있죠.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소지, 소유, 재배, 매매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무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마약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할 때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징역형 선고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거의 매주 토요일 요즘에 영장 실시심사 가고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이제 다 구속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은 중독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하고 마약 퇴치 운동본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재범을 저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재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응급처치에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 우리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마약의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약이 드라마나 영화에 가벼운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마약을 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별다른 제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다르치 활동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마약은 해도 되며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마약 범죄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우상인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을 보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10대 마약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 보면 요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는 법적 측면에서 징역형 등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측면에서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내 삶이 망가진다, 이걸 명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며, 학교 등 각종 기관 및 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 해야 됩니다. 기업도 주기적으로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마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즉, 의사를 통해서는 이제 마약의 해, 그러니까 신체에 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마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약은 보통 이제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제 뭐 불면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거 마약을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처벌되니까 절대 호기심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조항, 법률 조문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처벌 수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골든아워는 사전적 의미로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금쪽 같은 시간을 지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골든아워의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좀 잘 대응해야 되는 것 같다고 제가 이 글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사건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문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니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